마이크로 원래민 대퍼 단넷에 대해서 제가 데모로 만들어 놓은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스는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제가 대퍼 데모란 이름으로 이제 솔루션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make 디렉토리 대퍼 데모라고 만들어 놓고요. 대퍼 데모라는 이름의 폴더로 가서 git 클론 명령을 통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github.com의 비주얼 아카데미 계정에 그 다음에 대퍼 데모.git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ORM 관련된 모든 데모 소스는 여기에 이제 대퍼 데모.git 파일에 들어있고요. 그러면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대퍼 데모.솔루션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 ORM 관련된 대퍼 데모란 이름의 솔루션이 열리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참조, 즉 누게 패키지 사이트에 가서 뭐를 받아온다? 마이크로 ORM인 대퍼 단넷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소스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대퍼 데모.models 안에 있는 테이블 app.cs 파일이 데모 소스의 거의 이제 전체예요. 그래서 거의 전체 소스가 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 대퍼가 참조가 이제 누게 패키지를 통해서 이 대퍼.dlf 파일이 좀 이제 읽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솔루션 로드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잠시의 시간이 흐른 뒤에 준비가 완료가 되면 전체 솔루션을 한번 솔루션 다시 빌드를 사용해서 빌드를 한번 시켜주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상이 없었던 소스니까 실행이 되는 게 정상인 거고요. 자, 프로젝트 빌드를 해서 성공이 현재 시점에서 5개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네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메인 소스는 모델스 안에 보면 테이블 앱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테이블 리파지터리다 테스트 파일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했었던 코드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퍼에 대한 대퍼 데모 소스, 대퍼 데모란 이름의 솔루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컴퓨터 로컬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은 이 정도면 충분한 거고요. 자, 그러면 대퍼를 사용하는 데모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사용했었던 소스는 이 정도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데모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퍼를 사용하는 데모 사이트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솔루션에다가 자, 마이크로 원래민 대퍼를 사용해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다가 출력하는 데이터를 이제 ASP.NET Core를 사용해서 웹 API로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퍼 데모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프로젝트는 ASP.NET Core 웹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요. 다음, 자, 프로젝트 이름은 ASP.NET Core용 프로젝트 소스는 제가 단넷 노트로 만들기 때문에 단넷 노트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단넷 코어는 가장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ASP.NET Core 2.2 또는 3.0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API만 테스트할 때는 API만 선택해도 되고요. 얘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선택해도 되고 비어있으면 선택해도 되고 웹 응용 프로는 선택해도 되는데요. 이왕이면 MVC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VC를 사용하고요. 그냥 테스트용으로 인증은 개별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넷 노트란 이름으로 ASP.NET Core MVC 플러스 인증이 포함된 상태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모용 프로젝트인 이제 단넷 노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솔루션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에서 데모스라는 이름의 폴더 만들고요. 여기다가 단넷 노트를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요. 일단은 기본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것을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하나 딱 뜰 거고요. 물론 이제 웹 API만 사용할 때는 이 모양이 필요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기본 모양으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템플릿이 하나 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appsettings.json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는 localDB에 또는 원격DB에 또는 localDB에 단넷노트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단넷노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퍼데모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보면 이제 테이블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장 프로시저가 있는데요. 테이블과 저장 프로시저를 어디에서 이제 웹 API에서 호출해주는 간단한 데모를 만들기 위해서 데퍼데모라는 이름의 appsettings.json 파일에다가 단넷노트가 아니라 데퍼데모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고요. 그곳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 버튼 눌러서 편집 버튼 눌러서 localDB에 MS SQL localDB에 데이터베이스는 데퍼데모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거기서에다가 테이블과 저장 프로시저를 게시해라. 그래서 게시 버튼 눌러서 localDB에 있는 자, 여기 SQL 서버 2016으로 되어 있네요. 다시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창에 먼저 들어가서 SQL 서버 2016으로 선택을 해놓고 2017로 되어 있네요. 다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 편집, 찾아보기, 로컬에 localDB, 확인,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데퍼데모. 그래서 게시 버튼 눌러서 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는 2016 정도,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사용했었던 게 2017로 만들었었네요. 자, 게시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제가 localDB를 잠깐 접속을 해보면 보기에 SQL 서버 캐치 탐색기에 가서 localDB에 데이터베이스 열어보면 다다다다다다 들어있고 여기에 데퍼데모에 테이블 2개,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 그 다음에 그 저장 프로시저 3개인가요? 데모용으로 저장 프로시저 이렇게 3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테이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데이터 보기에 들어가서 테이블은 너무나 간단한 거. 이렇게 이제 ASP.NET Core, 블레이저, C#, 데퍼 이렇게 엔터치 프레임워크 코어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값을 한번 데이터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데이터를 한번 넣어봤고요.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다가 출력하는 거를 웹 API를 통해서 한번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API를 통해서 JSON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요. 이미 저장 프로시저는 만들어져 있어요. 저장 프로시저는 있는데요. 저장 프로시저는 getTables라는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가 있네요. 그럼 getTables라는 이름의 너무나 간단한 저장 프로시저를 호출해주는 방법 또는 getTables with paging처럼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롤넘버는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었구나. 요 시점에서는 그래서 SQL 서버 2012 이상에서는 이렇게 페이징을 좀 더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데 요 시점까지는 요걸로 그대로 뒀었네요. 자, 어쨌든 데퍼데모 돼 있고요. 그러면 자, 웹 API를 한번 여기서 바로 컨트롤러에서 웹 API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API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API 컨트롤러를 empty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그냥 비어있음 empty로 하나 만들까요? 아니면 읽기 쓰기 동작이 포함된 API 컨트롤러 이렇게 요걸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추가 버튼 눌러서 이름은 tables 슬래시 tables 컨트롤러 이렇게 tables라는 이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래시 tables의 get post put delete 형태대로 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PI가 웹 API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제 웹 API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슬래시 API 슬래시 컨트롤러 그러니까 tables에 요청하게 되면 value1, value2를 반환시켜주는 샘플 코드를 하나 만들어 주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재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켜 놓고요. 기본 API 슬래시 컨트롤러니까 자, 해서 슬래시 API 슬래시 tables 컨트롤러를 딱 요청하면 value1, value2라는 이름의 JSON 데이터가 반환되고요. 이제 JSON 형태 이제 그 다음에 뭐 1번이다. 1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반환시켜 주는 형태로 get by id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부분 코드를 슬래시 API 슬래시 tables 딱 했을 때 여기 부분을 뭐를 요청할 거냐면 현재 제 컴퓨터에 있는 또는 원격에 있는 어떤 이제 tables라는 이름의 id는 뭐 노트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번은 왜 없어요? 왜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새로 고침 이렇게 5개 레코드를 JSON 형태로 이제 어떻게 한다? 읽어가는 코드를 여기서 이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코드를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제 마이크로 알렘인 대퍼 데모에 대한 그 데모 예제다 보니까요. 디펜던시 인젝션 무시하고 여기다가 직접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 넣어놓고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카피를 하고요. 물론 단내코에서 이렇게 안 하겠죠. 예. 자, 이만큼을 카피를 하고요.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 스트링 형식의 커넥션 스트링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하나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커맨드 뭐 파라미터 추가 실행 등등의 코드 있는데요. 그거를 대퍼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었던 거에서 테이블 app.cs 파일에서 보면 쫙 그 굉장히 많은 있는데요. 그래서 테이블 뷰 모델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테이블 뷰 모델이 있고요. 아이디하고 노트를 하는 거. 그다음에 얘를 사용해서 쭉 보면 수정 패턴이 있고요. 이제 쭉 보면 저장 프로시저를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네요. 예. 그럼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코드에 대한 모양을 잠깐 보면 요거에 대한 구현체를 봐야 되겠죠. 밑으로 가서 그러니까 대퍼 단넷을 사용해서 그 DB 입출력, DB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create, read, update와 같은 구문에 대한 웬만한 케이스를 다 넣어놨어요. 대퍼 데모 예제에다가 웬만한 케이스 다 넣어놨다는 거죠. 그럼 get tables, 그럼 저장 프로시 사용하는 코드 요거구나.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넷 노트에다가는 이제 웹 프로젝트를 제가 새로 데모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종속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제 누계 패키지 관리자에 가서 대퍼 단넷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퍼를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대퍼의 최신 버전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대퍼 단넷을 추가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요 코드 모양을 쓰면 된다는 거죠. 요 코드 모양을 쓰면 된다. 자, 그래서 어디에 가서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해놓고 get tables라는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를 테이블 뷰 모델은
그냥 하나 여기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모델 클래스를 public CLA 탭탭 테이블 뷰 모델을 하나 만들고요. property 탭탭 id property 탭탭 string 형식의 note 이렇게 1번에 뭐 2번에 뭐 이렇게 어떤 테이블과 1대1로 매핑되는 요거에 보면 테이블스하고 1대1로 매핑되는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지금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은 참고적으로 뭐 제가 책이라든가 제 강의에서 에이스단의 코어에서 뭐 그냥 맨날 다루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포 데모 관련해서 설치하고 추가적인 옵션들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됐고요. 테이블 뷰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커맨드 타입은 없으니까 컨트롤 점 찍어서 위에다 system.data 네임스페이스 만들고요. 자, DB는 커넥션 개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B 커넥션 또는 SQL 커넥션 클래스의 컨트롤 닷 네임스페이스 추가 DB는 new SQL 커넥션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커넥션 스트링을 지정을 해줘서 DB 개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query of t니까 이거는 위에다 네임스페이스를 컨트롤 닷 using defer 네임스페이스 추가하고요.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list는 시스템에 링크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컨트롤 닷 찍어서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 추가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뭐를 반환시켜 주냐면 데이터 리절트라고 할게요. 리절트는 요거는 뭐를 반환시켜 준다? 테이블 뷰 모델의 컬렉션 형태를 반환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I numerable of t 대신에 또는 I action result로 해놔도 되고요. 여기를 그냥 공통 타입인 I action result로 해놓고 여기를 리턴에다가 result 타입을 주어도 된다는 거죠. result 타입으로 주면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가 반환값이 I numerable of t 타입이니까 요거를 요 타입은 매치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I numerable of t는 테이블 뷰 모델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줄여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리턴을 해라. 이런 걸 지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슬래시 API 슬래시 테이블을 요청하게 되면 어떤 거에 요 테이블 뷰 모델에 즉 그 데이터베이스에 요 테이블 결과값이잖아요. 데이터 보겠을 때 요거 다섯 개 레코드가 그대로 반환이 됩니다. 자, 그런지 한번 볼게요. 5개 레코드가 반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슬래시 API 슬래시 테이블스 딱 요청하게 되면 제이슨 형태대로 이렇게 이제 ID는 1번에 노트는 에이스단의 코드 이렇게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로 반환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래간만에 포스트맨 한번 열어볼게요. 자, 포스트맨 열어서 이 경로를 카피를 해서 포스트맨에다가 자, 일단은 붙여넣기 하고요. get 방식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요. 이게 왜 안 되죠? 경로가 안 되나요? 일단 이건 보류. 네,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API 슬래시 좀 전 내용 그냥 보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API 슬래시 테이블스에서 이렇게 반환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매개 변수를 받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만 읽어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카피를 해서 특정한 레코드에 해당되는 것만 읽어오게 해주고 싶다. 예를 들면 특정한 레코드 하나만 읽어가게 해주는 걸로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투리스트 대신에 자, 이번에는 get 테이블 말고 저장 프로시저 중에서 단일 매개 변수를 받는 저장 프로시저 중에서 매개 변수를 받는 거를 한번 호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앱에서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매개 변수가 있는 저장 프로시저 요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요.
아이디 getBy 아이디인데 하나 단일값만 반환시켜 주는 거.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개 있나요? 저 이렇게 해놨네요. 예. 일단 딱 하나인데 특정한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 딱 하나인데 어쨌든 요거 다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get table by id 저장 프로시저를 호출해 주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로 주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id는 id 그래서 파라미터를 new 어네너머스 타입으로서 예를 들면 id는 넘겨준 id로 주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단일값이니까 어차피 싱글 or 디폴트로 또는 퍼스트 or 디폴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일값을 반환시켜 주는 형태대로 바꿔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호출했을 때 단일 레코드를 반환시켜 준다는 거죠. 1번은. 그러면 실행을 시켜놓고 다시 슬래시 API 슬래시 테이블스 하게 되면 슬래시 API 슬래시 테이블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체 레코드가 반환되는 거고요. 슬래시 API 슬래시 테이블스에 슬래시 1번이면 1번 레코드만 반환되는 거고요. 또는 여기는 이렇게 해도 돼요. 물음표 id 이퀄 3번을 할 거다. 그럼 C샵이 나오겠죠? 잠깐만요. 테이블스에 id 이퀄 3번이 요게 안 되는구나. 테이블스 컨트롤러에 id 이퀄 3번. 잠깐만. 이 경로가 아닌가? 슬래시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걸로 한 게 아니죠. 쿼리 스트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id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3번을 호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3번 레코드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5번이면 5번 레코드만 보여주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저장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대퍼단넷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다가 id는 몇 번 또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라미터는 이렇게 get tables by id는 딱 id 하나만 받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레코드를 받는다면 여기서 이제 지정해주는 저장 프로시저의 그 파라미터만큼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페이징 처리 관련된 거는 어떻게 만약에 파라미터 여러 개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이렇게 get tables with paging이라는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요. 그러면 파라미터 개체를 만들고요. 여기다 파라미터 인덱스 보내주고 이제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 사이즈에다가 넘겨준 페이지 인덱스 넘겨준 페이지 사이즈 넘겨주면 그거에 맞게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특정한 페이지에 있는 레코드만 읽어오게 해준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id는 몇 번,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더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받아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파라미터에다 뭐를 받아온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각각의 이제 가까이 페이지에다가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한 것을 이제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스트링 형식의 특정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 있죠? 그냥 푸 스트링 형식의 바 이렇게 이제 받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푸하고 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값은 empty, 기본값은 이제 empty로 이제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푸, 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푸가 예를 들면 그냥 요거는 데모로 할게요. 그냥 만약에 푸가 empty가 아니면 어떻게 해라? 그냥 id 값은 곱하기 2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d 값 곱하기 2번 해서 2를 요청하게 되면 2번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매개 변수를 받는 것 테스트용이고요. 이렇게 할 일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요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놨다면
슬래시 API 슬래시 테이블스의 테이블에 만약에 1번이다 하면 1번을 보내줘요. 그냥 1번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넘겨줘요. 그래서 푸란 이름으로 만약에 물음표 푸가 이퀄 뭐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뭐 AAA다 이렇게 넘겨주면 뭐가 나와요? 2번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2번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2번 대신에 여기다 2번을 하게 되면 2 곱하기 해서 4번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4번을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이걸 빼면 2번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4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라는 이제 쿼리 스트링에 어떤 그 값이 넘겨져 왔다. 푸가 이제 empty가 아니다. 그러니까 푸가 뭐 AA다 넘겨주면 어쨌든 무조건 이제 ID는 몇 번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없는 데이터가 있겠죠. 해서 제가 5개 넣어놨으니까 3을 넣어놓으면 3이 6번 레코드는 없으니까 이제 6번 레코드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6번 레코드는 없는 레코드로 되는 거고요. 2번, 1번 이런 식으로 만약에 4번 많이 요청하게 되면 4번 나오는데 푸 요청하게 되면 뭐 이제 6번이면 6번 이렇게 나오게 이제 428, 4 곱하기 2 이렇게 곱하기 2하게 이렇게 하는 형태대로 나오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거, 일반적인 거 아이디 받고 추가적인 정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쿼리 스트링으로 추가적인 정보는 쿼리 스트링으로 이렇게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페이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퍼단넷을 사용해서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에 연결해서 저장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저장 프로시저를 전체 레코드를 뭐 특정한 데이터 타입으로 받아오는 거 또는 저장 프로시저에다가 매개 변수를 하나 이상 전달해 주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은 거고요. 그게 이제 단순하게 특정 페이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웹 API를 사용하면 ASP.NET Core 웹 API 또는 ASP.NET API를 웹 API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을 JSON 형태의 데이터로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레코드 또는 단일 레코드 그거는 이제 반환값과 1대1로 배핑되는 모델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처리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데모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요 이제 저장 프로시저를 호출해 이제 매개 변수 없는 저장 프로시저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 저장 프로시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그냥 보이드로 하면 되는 거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당 데이터 타입의 list of t 형태 또는 t 형태로 이렇게 반환해주면 JSON 형태로 JSON 형태로 이렇게 값이 반환되는 형태대로 이제 저장 프로시저로 호출해주고 그 결과를 호출한 쪽으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디펜던시 인젝션 DI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번 제가 코드를 한번 꾸며 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데모란 이름의 경로에서 요거 데모스 폴더에다가 ASP.NET Core를 사용해서 데퍼단넷을 사용해서 데퍼란 이름의 DLL 파일을 사용해서 누게 패키지 사용해서 저장 프로시저 매개 변수가 있는 매개 변수가 없는 저장 프로시저와 매개 변수가 있는 저장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그거의 결과값을 웹 API를 사용해서 JSON 형태로 이제 요청한 쪽으로 넘겨주는 데모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소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커밋 버튼 눌러서 데퍼를 사용하여 저장 프로시저 호출 데모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이제 이 소스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요거 데모 예제까지 현재 이번 시간에 데모로 보여드린 예제까지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밋까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퍼 데모 제가 데퍼 강의 마이크로 ORM 데퍼 강의에서는 요거 만드는 거 테이블 앱.cs 파일에 있는 이제 데퍼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이제 만들어 봤다는 거죠. 저장 프로시저 호출해주는 방법, 호출해주는 방법 그렇게 만들어
본 소스 여기 테이블 앱.cs 파일이 들어있고요. 이거를 이제 요거의 코드 모양을 사용해서 내가 뭐 ASP.NET이라든가 또는 ASP.NET 코어 같은 또는 윈도우즈 폼 또는 WPF 같은 이제 또는 그냥 순수 C샵에서 호출해주는 방법에 대한 데모는 이 소스를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 그냥 ASP.NET 코어에서 웹 API로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 출력하는 방법, 이제 단일 레코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제가 집필한 ASP.NET Core and 이제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 데모 예제, 대포 데모라는 이름의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 안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데모로 ASP.NET Core 웹 API에서 특정한 저장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또는 매개 변수가 있는 저장 프로를 호출해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주는 데모 예제를 이번 시간에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